네, 최근 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이 사이버 공작이 아주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관련해서는 이 북한이 거듭해서 각종 괴담 유포하라, 광화문에 결집하라, 일본 대사관을 포위하라,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라 하는 등등의 공작까지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퍼뜨리는 괴담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대북 심리전 단장을 지내셨다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 문재인 정권의 표적이 돼서 고생했던 이태하 전 단장 잠깐 모시고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엊그저께 이른바 댓글 공작 사건의 김관진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실형이 선고됐어요. 예. 이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이 했던 일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형 2년 선고를 들으셨을 때 아주 정말 착잡하셨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재판정에? 예, 재판정에 있었는데 네. 김관진 장관님을 북한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네. 참 가장 껄끄럽고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은 인물로 본다고 저는 봅니다. 사격 표적지에 그렇습니다. 김관진 장관 사진 붙여놓고 개도 물어뜯게 하고 이렇게 북한군이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했죠.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보면서 저희는 이 북한의 희망사항을 틀어준 판결이 재판이다.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2년 실형이 나와가지고 법정 구속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은 대법원 재심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좀 바로잡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선거 앞두고서 이 사이버전을 지금 대폭 강화하고 있거든요. 김영철이라는 자를 이 사이버전의 무슨 최고 지휘자로 지금 임명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북한하고의 사이버 전쟁의 아마 핵심적인 그 리더가 김영철로 보입니다. 김영철, 천안함 폭침의 주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조직과 작전 세력 이런 게 있지만은 거기에 대남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무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핵심 그 권한을 가진 게 김영철인데 그 자를 등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이런 걸로 해서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북한의 사이버전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북한은 저희가 과거에 파악한 바로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남 선전선동하는 것은 한 8개에서 한 10여 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슨 우리 민족끼리니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 8개 되고 이제 주로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러한 그 선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은 우리나라에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속된 말로 카피해서 복사해 가지고 와서 퍼날르기? 그래서 들어오는데 북한의 그 사이트에 한 명 들어간 사람이 우리 국내에 와서 1000명을 날르면 1000명이 10,000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 2분 안에 대한민국의 수십만 명이 북한의 선동을 가감 없이 그것이 올바르냐 그러냐를 떠나서 고박스님처럼 이렇게 평론하고 올바른 걸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 심리전에 계속된 반복된 거에 받으니까 북한의 심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종북 주사파들이나 대깨문 개딸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른바 맘카페 겉으로는 정치색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각종 무슨 취미 커뮤니티 이게 회원수가 몇백만씩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예. 누군가 북한 지령을 받는 또는 정북주사파 핵심이 가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슬그머니해서 지가 회원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 같은 데다 슬쩍 올려놓으면 그 순간 몇백만 명이 그걸 보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북한뿐만 아니라 국내의 그 지금 이제 뭐 불순 세력, 반국가 세력이 그런 활동을 하기가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그 놀토를 만들어준 것이 한국 내의 그 사이버 인터넷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포털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거의 다 거기 그 주가 포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야 뭐 맘카페도 있고 무슨 뭐 취미 카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포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야말로 그 대북 경계심도 없고 뭐 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무슨 그 방어 의식도 없이 마구 북한이 놀도록 그냥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과거에도 알았습니다. 저희가 2003, 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우리가 아주 그 북한한테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2008, 9년도에 대등하게 되고 10년도에 우리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이게 현상 대응 작전만은 안 되고 이게 법적 보호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국가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것을 저희 국정원도 그렇고 저희 국방부도 그렇고 또 학술계에서 학계에서도 이 사이버의 전공원 교수분들이 많이 제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어느 교수분이 청와대의 그 사이버 그 안보 특보로 간 적도 있는데. 그래요. 기억납니다. 그게 뭐 이 당시에 그 반대 정치인들에 의해서 하나도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의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매일 그 우스운 뭐 전기통신법인가 뭐 이런 걸로 다만 처벌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단장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제가 90년대 초요. 그때 제가 뭐 이 정치평론가로 활동할 때인데 어디다가 글을 월간지에다가 썼어요. 월간지에다 기고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중앙통신인가 그 방송 있잖아요. 북한 중앙방송에서 남한의 소장 정치 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이런 주장을 했다. 이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 사정을 정말 실시간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모니터링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것을 24시간 고민하는 것들이 저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주 전문기관이 뭐 우리 상상외로 큽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남남간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들이 직접 나서면은 아무래도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남한 내에 그 대한민국 안에 무슨 저기 보수 진보 갈등처럼 끊임없이 이걸 획책하는 거가 벌써 수십 년째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고 박사님 90년대는 그때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인터넷이라는 건 없었어요. 거의 없을 때인데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때도 그 북한의 그 대남 심리전 부서는 공작 차원에서 신문, 잡지 모든 걸 다 그 실시간대로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공작 활동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건 필요 없고 인터넷에 아주 시간대에 지그들이 직접 하는 거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뭐 진짜 북한이 살만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의 심리전 중에 특히 뭐 광우병 때도 그렇고 이번에 후쿠시마도 이게 먹는 문제 가지고 지저분하게 이것들이 괴담 퍼뜨리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그 제가 볼 때 이 심리전의 목적은 상대를 죽이는 건 아닙니다. 심리전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대로 같이 동조하길 바라는 건데요. 이건데 이것도 사실 힘듭니다. 이것도. 더 중요한 거는 성공이라는 것은 그 차선책으로 실질적인 목표가 상대방이 그럴까 말까 하는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일단 목표 자체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후쿠시마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또 일부 정치인이나 이 불순 단체에서는
저거는 뭐 완전히 오염돼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파고들어서 그게 정부 말이 맞아.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갈등만 조성해 주면 심지어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상당히 성공했네. 북한 입장에서 성공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아하. 그래도 지금 뭐 고성국 박사님이나 우리 이 애국 세력의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사실을 갖다가 좀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과거 저희가 못했던 사이버 심리전 부대 10배로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아니 지금은 그 대북 심리전 있잖아요. 예. 이 사이버 상에서의 대북 심리전을 예. 담당하는 심리 전단. 예.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니 뭐 저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재판 받고 구속되면서 이제 그 네. 부대는 완전히 그 기능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 뭐 대북뿐만 아니라 아하. 그 국제적인 대외의 그 사이버 정보 수집까지도 없애버리고 네. 뭐 국내는 아예 이건 뭐 민간 사찰이나 이런 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조직 자체를. 그러니까 기무사를 완전히 해편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버 사령부도 완전히 해편해 버렸네요. 저희 심리단만 해체시켰습니다. 아. 예. 전 요원들을 다 다른 데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복원하거나 사실은 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무엇인가? 예.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와 인류 국가 복지 구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럼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가 우선인데 네. 그 안보에 가장 위협을 받는 게 우리의 북한의 그 대남 선전선동의 심리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지금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인터넷 SNS 무기고 네. 이거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예. 북한에 놀토를 만들어주고 아하.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만드는 것은 그건 필연적이고 네. 이건 뭐 우리가 북한의 대적 심리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그 국민들의 이 올바른 생각 이건 뭐 군에서는 정신무장이라고 그랬는데 국민들의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고 박사님처럼 이런 그 많은 유튜브에서의 그 영향력도 크지만은 네. 이거를 좀 더 추적하고 조사하고 해서 이것을 뭐 좀 처벌하고 모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만들어내려면 네. 네. 공공기관이 나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문재인이가 9.19 군사합의를 가지고서 GOP 예. 전방에 있는 예. 이거 막 11개를 없애버렸잖아요. 예. 심지어는 막 폭파 쇼까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야 저래 갖고 어떡하냐 저거 북한이 그냥 내려오라는 얘기냐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사이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예. 이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응할 기본 단위 사이버 심리전단 같은 게 아예 없애버리고 이건 눈에 안 보이고 또 군 조직이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사이버 공간이 지금 뚫려버린 이 위험한 상황 예. 이게 저 휴전선에 GOP 없앤 것보다 10배 100배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전방에 있는 GOP 뭐 4, 50개 없애면 그건 지역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고대 이제 과거의 전쟁에서 영역이 있고 지점이 있는 건데 예. 사이버는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없고 예. 대상도 안 보이고. 네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건 우리나라의 5,200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네. 세계 수십억 그렇죠. 인구가 다 예.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그걸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저희가 아주 절대적으로 이건 막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생각은 있을 텐데 예. 아직 이 입법부의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섣불리 꺼냈다가 예. 뭐 되지도 않으면서 일만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준비는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태하 단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예. 마지막 조언과 제안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8.15 경축사에서 그 윤 대통령님의 그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마치 박 대통령님이 살아오신 거 아닌가. 예, 뭐 예. 그 정도로 제가 진짜 감명을 받았는데 네. 우리 정부에서는
저는 그럽니다. 제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안보기관에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그에 합당한 그 대우를 좀 해주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버 심리전은 이 야당에서는 무슨 뭐 이게 인권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핑계를 잡을 수 있지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아주 최고의 가장 긴급한 그 작전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승만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생존권보다 더 높은 법률은 없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나려면은 네. 이런 그 정신적인 것을 가장 잘 방어하고 우리가 올바로 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위해서 현 정부나 네. 이런 데서도 정치권에서도 이 뭐 여야의 이런 명분 싸움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은 네. 여기에는 다 같이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긴급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사이버 심리전단, 대북 심리전단 단장을 하시다가 표적으로 해서 감옥도 갔다 오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예, 이태하 단장님 그 사이버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체계를 시급히 지금이라도 재건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과 조언과 제안, 윤석열 정부의 어떤 형태로든 좀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